자, 우리 황수상 기자의 아주 시적절한 어떤 기자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우선 해외에서는 지금 유럽연합의 27개국 정상들이 유럽 재정안정기금 EFSF를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3분기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8, 9월 급락 장세 이후에 이제 4분기의 첫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이제 증권가에서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던 기업들 그리고 또 하향했던 기업들 그 리스트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뭐 재정위기다, 미국의 뭐 더블 리브레다, 네. 이런저런 흉흉한 얘기들이 많은데 3분기 10월 들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이 있나요? 네, 일단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상향 조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네. 예. 한번 좀 쭉 한번 보여주시죠. 뭐, 네. 우선은 이제 EPS 이제 이 부분을 봤는데요. EPS, 네. 네,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네, 맞습니다. 상향 조정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선은 이제 아쉽지만은 이제 상향 조정된 기업들보다 하향 조정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상향 조정된 기업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우선 하향 조정된 기업들의 보고서가 이제 10월 한 달간 이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 오늘까지 516건에 달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상향 조정된 기업들의 리스트는 절반에 해당하는 233건에 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PS가 이제 10% 이상 상향 조정된 기업들의 수는 한 59건 정도로 나왔는데요. 근데 10% 이상 하향할 것으로 전망됐었던 기업들의 수는 보고서의 수는 244건에 달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네. 네, 당연히 EPS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기업들 네. 뭐 뿐만 아니라 10% 넘게 하향 조정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많았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주로 이렇게 하향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중에서는 이제 LG그룹 관련주의 몰락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LG그룹주들. 네.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LG패션 등의 이제 하향 보고서가 많았었습니다. LG전자는 TV 부문, 그리고 휴대폰 부문 등 전 부문의 부진이 이제 뚜렷한 실적 개선 모멘텀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로 꼽혔었고요. 그 다음에 4세대 통신 서비스인 LTE 때문에 이제 보통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LG U+가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음에도 기존의 피처폰 시장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해서도 이제 이제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성장성도 많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꼽혔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 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네. 네. 성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리고 제일기획, 나노엔텍,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등의 EPS 전망치 하향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야, 대한항공. 예. 그 환율이 최근에 오르고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과 감소, 화물 부분까지 좀 영향을 네, 받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죠. 네, 해외에 좀 경제가 안 좋던. 특히 이제 IT 물량 쪽에서 이제 많이 줄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한국발 그리고 또 중국발 이제 화물 수송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문제로 꼽혔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일기획, 네, 나노엔텍, 한무약품까지. 네, 맞습니다. 전망치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 이 전망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더 빠지냐? 이거하고 좀 다른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뭐 미리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또. 자, 그럼 반대로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 또 많이 상향 조정된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상향 종목 중에서도 LG 관련 종목이 하나 눈에 띕니다. LG U+입니다. 2분기에서는 이제 실적 쇼크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유치가 많이 되면은 이제 정보 이용료 같은 부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입자당 이제 평균 매출, 그냥 ARPU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실적 개선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동부화재, 삼성화재, 메디츠화재는 보험주. 보험주가 많네요. 네, 있습니다. 오. 그리고 NC소프트, 위메이드 등 이제 게임주, 그리고 코스모화학 등 일부 화학주,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확보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이제 손해보험주들은 다른 금융업종들에 비해서 이익 안정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 상세에서 이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있다라는 점이 이제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혔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곽현수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3분기 들어와서 이제 애플을 이제 따라잡았다, 역전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번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대만의 이제 경쟁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갔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치킨 게임의 뭐 네, 맞습니다. 승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험주들이 상당히 많고 예. 게임주들은 참 많이 올랐죠. 그것 때문에.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3분기 또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게임주들이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EPS 전망이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발표되면 주가가 그게 상투일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지 그건 또 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보고서들이 이제 10월 중순쯤에 대거 쏟아져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또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최근의 같습니다. 트렌드다. 자, 상향, 하향 조정된 종목들 EPS. 네. 좀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이러한 그 업종이나 이러이러한 그 아이템이 요새 잘 팔리고 있구나. 좀 뭔가 좀 읽을 수 있을 만한 트렌드는 없을까요? 우선 하향 종목 중에서는요. 이제 네. 글로벌 경기 둔화 이제 우려에 따라서 이제 실적 둔화가 걱정되는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업종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 이제 가득 찼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런 전망에 의해서 이제 약간 좀 하향세로 접어든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IT 관련주,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제 약세였었던 LG전자 그리고 LCD 부분 이제 시장 포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약세를 보이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철광 등 아까 말씀드렸던 것,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포스코 강판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긴축 우려로 실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거기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네. 예, 잘못 말했습니다. 예, 기계업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경기가 둔화됐었을 때 이제 그 지표로 보여주는 게 구리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EPS 하향 조정된 종목의 대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그 LED, 네. 태양광, 그다음에 중국 긴축의 어떤 그 피해를 입었던 기업도 주가는 참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LED, LG 이노텍, 삼성전기 참 많이 빠졌었는데 태양광 업체들도 요새 많이 빠졌죠, 주가가. 네, 많이 빠졌습니다. OCI를 비롯해서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이따 보면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요, 그죠? 네. 실적 조정, 그러니까 미리 주가들이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또 이제 보고서 같은 걸로 확인이 됐었던 확인이 부분이고, 돼서, 네. 나중에 이제 실적이 반등할 때쯤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또 주목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자,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의 어떤 그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경기 방어주들이 우선 많이 눈에 띕니다. 이제 가장 많이 되었던 게 이제 CJ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CJ. 네, CJ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 인수에 따른 이제 그룹 전반의 이제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체들을 비롯해서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있습니다. 음식료 업체의 대표 종목인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했었던 NC소프트 등 게임주 그리고 LGU+와 같은 통신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주니어라고 할 수 있는 인터플렉스, 파트론 등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이 이제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중국 둔화가 됐었는데 오히려 중국 둔화가 됐었을 때 반사이익을 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모화학이라든가 코스모화학의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 생산하는 이제 소재들이 중국에서 주로 많이 생산했던 것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글로벌 이제 수요가 많아짐에도 그걸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 반사이익을 보는 업체로 코스모화학 등이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학은 지난번에도 우리 황수산 기자가 네, 얘기를 일단 했던 뭐 것 소개 같아요. 한번 드렸었던 네.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좋은가 봐요. 제가 한번 나중에 꼼꼼히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모화 관련된 보고서들이 많이 오, 나왔었습니다. 뒤늦게. 네. 네, 황수산 기자가 앞서가는군요. 오늘 보니까 CJ 제일제당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네요. 이 무거운 주식이. 네. 이 최준철 씨도 이 CJ 제일제당 VIP 초대장을 대표했지 않습니까? 최준철 씨라고. 예. 그분도 최 대표도 상당히 좋아하던 CJ 계열사. 네. CJ 제일제당인데 오늘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와 같은 큰 그 상장사뿐만 아니라 네. 우리 황수산 기자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코스모학이라든가 그 작은 그 중형주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도 그렇고요. 그 업종에 좀 어떤 업종의 강세가 예상되는지 최근에 예. 그 EPS 전망치 그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황수산 기자가 좀 눈여겨보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증권가 쪽에서 주로 말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직은 아까 곽혜수 의원님 말씀도 있었다시피 글로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제 방망이는 짧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게 가져갈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방망이 짧게 가져가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짧게 가자 방망이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짧게 가면은 그 박정권 선수처럼 연타석 투런 홈런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짧게 잡고 가자. 네. 예, 그리고 이제 대우증권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자동차 정유 같은 부분들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또 차화정입니까 다시? 우선 유럽 얼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유럽 쪽에서 이제 안정화되게 되면은 유로화 강세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네. 그 이후에 이제 환율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재업종 같은 부분에 강세가 이제 예상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화학하고 정유 부분들이 특히 또 됐었고요. 네. 하나대투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장세에서 급락한 금융주의 반등. 금융주가 은행들, 드디어 오른다. 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매불만 금융주. 가격 매력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네.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오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외에 아까 이제 짚어봤었던 건설주 그리고 중국 소비 확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미리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이라는 목소리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어우, 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뭐 관심을 가져야 될 그 기업이나 업종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후죽순 막 나오는 네. 것 같은. 그 1차 반등 목표가 한 1900 중반이라고 제시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글쎄요, 섣불리 들어갔다가 그렇게 얼마나 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항상 오를 때 되면 걱정이 되고요. 그렇죠. 떨어질 때 되면 또 항상 남들이 팔 때 사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지금 남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데 따라 샀다가는 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네, EPS 조정이 많이 좀 하향 조정된 기업들이 지금은 늘고 있지만 향후 이것이 하나의 그 주가의 바닥 신호다. 이런 또 해석들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황수상 기자의 EPS 전망치로 보는 어떤 우리 투자 전략 한번 재미있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